주식명가 MTNW 나현우 어드바이저와 함께 오늘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예. 오늘 시장 뭔가요?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은 당황하셨을 수도 예. 있는 좀 숨고르기가 벌어졌는데요. 저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좀 더 지수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이 조정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월초 숨고르기는 우리 9월달 전약 후강을 위한 이런 숨고르기, 월초 눌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시장을 어떤 흐름이 나왔냐 말씀드린다면 지수는 숨고르기 속에서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물론 테마를 통해서도 좀 일부 종목들에서, 일부 테마들에서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가장 요즘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 낙폭해 있는 성장주들 중심으로 좋은 상승이 나와줬다는 점, 대표적으로 예를 들을 수가 있던 게 이런 신규 상장주들 부근에서 다 낙폭 다음에 이런 상승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요즘 시장의 바로 흐름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또 올라가기 위한 숨고르기적 성격이다로 오늘장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씩 저희 열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점검해 보죠. 자, 위원님, 예. 오늘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예, 먼저 전진건설 로봇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전진건설 로봇은 우리 사명을 보시면 로봇주라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기업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콘크리트 펌프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콘크리트 펌프카는 우리 약간 중장비 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명하고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시장 점유율, 23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북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펌프카 분야에서 국내 시장 1위, 북미 시장 2위, 굉장한 이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매출 비중을 따졌을 때 해외 수출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뜻하냐면 보통 내수에만 치중되어 있는 기업들은 우리 예를 들면 이런 산업이 불황이 오거나 경기가 불황이 오게 되면 큰 타격을 입는데요. 이런 북미 시장, 특히 북미 같은 경우는 인프라 시장이 지금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콘크리트 펌프가 굉장한 이런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비중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년 흑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도 무려 20% 이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탄탄한 기업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을 보시면 보통 기업 내용도 실적도 받쳐주고 있지만 테마를 갖고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콘크리트 펌프카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먼저 북미 인프라 투자 이런 모멘텀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 재건 관련주 된다면 시멘트라든지 이런 콘크리트 펌프카 수혜주가 될 수가 있죠. 국내에서도 보시게 된다면 기후 대응댐 건설을 발표했어요. 이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 수혜,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 이슈까지 있죠. 이런 재건축이 활성화될수록 이런 콘크리트 펌프카가 필연적으로 수혜를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적인 요소들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네, 콘크리트 펌프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은근히 최근 들어서 그 재료 가치가 또 부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현재 자리를 보니까요. 상장한 날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올라가려나 싶더니 지금 일부분 에너지 응축 구간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이름대로라면 전진해줘야 할 텐데 어디까지 전진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요즘 우리 신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낙폭 성장주를 주목하시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요즘 신규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이엔셀, TDS팜, M83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흐름을 보시게 되면 라메디텍이라든지 이런 신규 상장주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연달아서 낙폭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하면서 이런 좋은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진건설 로봇도 기술적인 자리를 한번 보신다면 워낙 지금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차트를 통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완전 과매도권을 지금 진입해 있는 상태거든요. 상장 첫날부터 지금 잠깐 이런 반등이 나오다가 음선 7개를 받았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를 받고 어느 정도 지금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주가 낙폭 메리트 보유하고 있죠. 기간 조정까지 이렇게 횡보하면서
상승의 힘을 응축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면 추가적으로 덜 오른 종목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낙폭 구간에서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가 무리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꼭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낙폭을 갖고 있는 만큼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왜냐? 이런 기업 내용 받쳐주고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1,0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21,000원 돌파할 시에는 자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추세를 보시면서 더 느긋하게 갖고 가시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 드릴게요. 네, 일단 21,000원 구간까지 온다면 어느 정도 부분 입절할 수 있도록 가격 전략까지 언급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진 건설 로봇까지 봤습니다. 현재 우리 코스피, 코스닥 상황 보니까요. 마이너스권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5포인트 내려가면서 266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9포인트 내려가면서 760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1,300여 개 종목 지금 내리는 종목으로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달러 원, 달러 엔 얘기 많았다가 다시 좀 오르는 움직임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장 마감 1분 전 지금 수급 잠시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줄곧 외국인이 좀 사는 척을 했죠. 오전장에. 근데 이내 좀 마이너스권으로 낙폭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2,400억 원 매도 우위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동반 팔자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좀 800억 원 넘게 빼다가 지금 그래도 한 500억 원대로 매도를 줄이기는 했네요. 하지만 여전히 매도 우위인 상황 속에서 수급도 지금 힘이 붙여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좀 공회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많이 받으셨을 테고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STO 관련주는 오늘 상승 상위 종목단에서 이름을 대거 올렸네요.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시장은 정말로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손이 빠르고 눈이 빠르고 이렇게 빨리빨리 매매하는 것에 있어서 순환의 관점도 빠르다 보니 이걸 좀 충분히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끌어주는 섹터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한켠에 아쉬움도 남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STO 관련해서 지난 어제였죠. 시간 외의 시장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가 오늘도 결국에는 핑거부터 시작해서 갤럭시와 SM 등 상한가 안착하니 추가 움직임이 좀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화장품도 실적 확인하니까요. 흐름이 나왔고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이라든지 아이폰 관련주들은 일제히 낙폭을 깊게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 지금은 수급의 힘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댈 수밖에 없는 시장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아까 동시호가 구간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코스피는 16포인트 내려가면서 2,664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대비해서 외국인이 좀 사려는 시도를 보였던 오전장 대비해서 확실히 매도 쪽으로 기운이 지수도 같이 하방 쪽으로 밀린 모습입니다. 0.61%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76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보합권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버텨줬다가 이내 마이너스권으로 밀리면서 8포인트대 내려갑니다. 오늘 거래 대금 자체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던 속에서 잔잔하게 지수는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급 잠시 체크하시면 이변 없었습니다. 외국인 지금 보시다시피 기관과 함께 동반 매도세, 코스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기관이 오늘 989억 원 덜어냈고요. 외국인도 600억 원 가깝게 덜어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는 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뺐다라는 점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단 움직임 보면서요. 오늘 전반적인 흐름
짚어볼게요.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파란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한지주, 삼성물산과 같이 밸류업 키워드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품고 있는 쪽에서는 플러스권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지수를 좀 상방으로 이끌려는 힘이 강했었던 종목은 삼성물산, LG, 삼성화재, 삼성생명, 신한지주,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밸류업 쪽 키워드, 결국에는 확실한 쪽에 있어서 수급이 더 붙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72,500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블랙 먼데이 자리에 시가가 76,700원이고 종가가 71,400원이었거든요. 블랙 먼데이 자리에 지금 걸쳐져 있는 주가입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3.28% 내려서면서요. 지금 19만 원도 깨졌고 18만 원 선에서 16만 원 선에서 이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기염차게 오르다가 오늘 좀 쉬어가죠. 0.24%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좀 덜어냈던 모습 확인되지만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기조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쉬어가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좀 내렸죠. 8월 글로벌 판매 수치 데이터 까보니까 좀 아쉬웠다였습니다. 물론 전기차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실적, 의미 있는 판매 대수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판매량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게 오늘 주가에도 어제 오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잘 버텨주다가 오늘 약보합권으로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포스코홀딩스도 0.28% 쉬어가는 흐름 나타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알테오젠이 에코프로 BM에게서 다시 1위 자리를 빼앗아 왔습니다. 32만 5,500원에서 오늘 종가 형성하고요. 오늘 34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신고가 움직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가수급상 같이 양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최근 3거래일 연속 끌어가고 있는 수급 특징적으로 확인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오늘 좀 어제 변동이 있었던 만큼 오늘 에코프로 BM은 조금 더 많이 되돌림이 보여졌고 HLB도 2.44% 내려갑니다. 삼천당제약은 4%대 내려갔고 클래시스는 주요 화장품주 좋게 흐름 나오면서 3% 가깝게 플러스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노공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대 조정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밸류업 이렇게 보니까 밸류업, 화장품, 그리고 주요 대형 제약바이오주 이렇게 좀 분류가 나눠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내일장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어떤 점에 있어서 오늘은 힌트를 보셨을까요? 예, 오늘 이렇게 숨고르기 나온 만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주도 섹터들이 살아있거든요.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살아있고 오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낙폭해 있는 종목들이 좋은 상승이 나와준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월초 앞서서 말씀드렸던 월초 숨고르기는 이렇게 숨고르기를 준 만큼 앞으로 쭉 봤을 때 저는 9월달 긍정적인 시장이 전망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오늘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쉬어가는 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정리를 드리냐면 테마보다는 펀더멘탈이 이기는 장이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 물론 STO 관련주 이런 새로운 테마로 해서 시세를 주고 있지만 지난번 우리 테마를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미국 대선 후보 테마 관련주들,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대왕고래 관련주들 흐름들을 보시면 그렇게 크게 상승이 못 나오고 있거든요. 이격 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이런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여전히 지금은 테마보다는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포트를 구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 아직도 가격 낙폭 메리트를 충족한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던 만큼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펀더멘탈 대비 낙폭해 있는 성장주들 단기적으로 눌림에서 매수하셔서 단기 저항에서 매도하시는 짧게 끊어가시는 투자 전략까지 같이 제시 드릴게요. 네, 역시나 짧게 익절할 수도 알아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주가 대비 탄탄한 체력 갖고 있는 쪽에서 기회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압축 전략 내려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종목 탐구해 볼게요. 아까 전에 전진 건설 로봇 봤고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그리드위즈 준비했습니다. 예, 네. 그리드위즈는 DR 전력 수요 관리 사업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ESS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전력선 통신 모뎀, 그러니까 PRC 모뎀이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
점유율 90%,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0%인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국내 점유율이에요. 90%인데 왜 이 PLC 모뎀을 주목하셔야 된다면 최근에 전기차 폭발 화재 모멘텀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전기차 포비아가 발생을 했는데 정부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돈을 이런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전기차 산업에. 그렇다면 이 규제를 할까요? 아니면 이 포비아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까요? 저는 이 후자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PLC 모뎀을 왜 의미 있게 보셔야 되냐면 급속 충전기에는 PLC 모뎀이 장착돼 있고 완속 충전기에는 PLC 모뎀이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PLC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 과충전을 방지해주는 제품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공동 거주지에 설치되어 있는 90%는 완속 충전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PLC 모뎀이 장착이 안 된 충전기가 전국의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정책 지원, PLC 모뎀 장착 지원 모멘텀이 나올 경우 시장 점유율 90%를 갖고 있는 그리드 위즈가 대표적인 수혜를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적 부분도 살아있는 기업이다 정리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수급이 붙었죠.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 그리드 위즈의 움직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언급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더 추가 상방까지 가능할까요, 의원님?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역시 고점 대비 지금 15%가량 빠진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견조하고 무난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고 상승으로 돌려주는 양봉 3개가 나왔는데 오늘 캔들도 보시면 5일선, 11선을 지지해주는 몸통이 굉장히 얇은 십자 도지가 나왔어요. 상승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팽팽한 상태거든요. 이런 낙폭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났을 때 이런 도지 패턴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34,5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26,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리드 위즈 34,500원 추가적인 상방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이어서 추가 전략 받을 수 있겠네요. 라메디텍. 오늘 흐름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라메디텍 언급 주셨을 때 예상을 하셨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관점이에요? 예, 라메디텍은 지난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요. 결국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주가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펀더멘탈 받쳐주는 종목들 눌림 낙폭 구간에서 잡으면 이렇게 꼭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하반기 건강보험 체열기 적용 모멘텀 그리고 내년 상반기 글로벌 기업과 ODM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모멘텀적으로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기업 내용, 모멘텀 보시고 2만 원 정도 보시는 다음 목표가는 2만 원 전후 보시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드리도록 할게요. 네, 라메디텍 오늘 또 추가 움직임까지 전략 받아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현우 위원과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오늘 밤 11시 공개되니까요. 챙겨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